친구 여러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으스스한 이야기들이 잠들기 전 또는 일할 때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밤의 속삭임 채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몇 시에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어디에 계시고 혼자 계신가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생각보다 외롭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어릴 적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마을이었다. 경북 북부 깊숙한 산골, 안개가 낮게 깔리고 밤이면 개 짖는 소리조차 멎어버리는 곳. 그 마을의 서쪽 끝, 오래된 회나무 숲 안쪽에 버려진 우물 하나가 있었다. 우물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우물이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나는 늘 밤마다 우물 근처를 지날 때면 이유 없이 소름이 돋곤했다. 29이 된 나는 도시에서의 삶이 무너져 내려 결국 고향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반년이 지났고 집은 비어 있었다. 문지방에는 먼지가 켜켜이 쌓였고 부엌에는 곰팡이 냄새가 섞인 눅눅한 냄새가 배어 있었다. 집을 정리하며 머릿속에는 고향을 떠나기 전 들었던 이상한 이야기들이 자꾸 떠올랐다. 특히 어머니가 돌아가기 전날 내게 했던 마지막 말. 그 우물 소리 절대 대답하지 마라. 못 들은 척해라. 들리더라도 너는 모르는 거다. 어머니는 마치 그 말을 하자마자 숨이 끊어질 것처럼 숨을 헐떡였다. 나는 그 말이 아직도 이해되지 않았다. 며칠 뒤 나는 오래된 짐을 정리하다가 어머니 방 낡은 서랍 속에서 작은 나무함을 발견했다. 무당이 쓰는 부적들이 잔뜩 들어 있었고 그중 하나는 검게 타 들어가 있었다. 손에 쥐는 순간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다. 마치 누군가 바로등 뒤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것 같은 기분. 그때였다. 집 밖에서 또각, 또각, 또각. 규칙적인, 이상하게도 3번씩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비에 젖은 나무 판자가 흔들리는 소리 같기도 했지만 어딘가 사람의 발걸음 소리와도 닮아 있었다. 그러나 발소리라기엔 너무 느렸고 너무 무겁고 마치 땅속에서 울려 나오는 것처럼 탁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텅 빈 마당. 비는 내리지 않았고 바람조차 불지 않았다. 그러나 소리는 계속됐다. 또각, 또각, 또각. 소리는 집 쪽이 아니라 회나무 숲 방향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어머니가 생전에 금지하던 바로 그 장소, 버려진 우물이 있는 곳. 나는 그 순간 팔에 돋은 소름을 쓰다듬으며 문을 닫았다. 그러나 닫힌 문 뒤에서도 소리는 더 또렷하게 들려왔다. 마치 내가 무시하는 것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것처럼. 그날 밤 잠들기가 어려웠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 너머에서 텅텅 하는 낮은 울림이 들렸다. 다른 소리와는 확연히 달랐다. 이건 우물벽을 안에서 두드리는 소리였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리고 마치 내 숨소리를 따라하는 듯한 누군가의 아주 얕은 숨소리가 방 안에서 섞여 들려왔다. 아니었다. 숨이 아니라 속삭임에 가까웠다. 듣지 마라. 들으면 열린다. 누가 말한 건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른인지 아이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 목소리는 내 방 안에 있었다. 나는 침대 옆을 더듬며 불을 켰다. 순간 모든 소리가 싹 사라졌다. 마치 전원이 꺼진 스피커처럼. 나는 헛것을 들은 걸까? 그러나 심장은 방금 전까지 누군가가 내 귓가에서 속삭이던 것처럼 요동쳤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 3명이 집을 방문했다. 그들은 내 얼굴을 살피더니 미세하게 눈빛을 교환했다. 마치 예상한 반응을 본 듯. 밤에? 소리 들렸지? 마을 어른 중 한 명이 입을 열었다. 무슨 소리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되묻자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3번씩 끊어지는 소리, 우물에서 나는 소리다. 나는 대답 대신 침을 삼켰다.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가 말했다. 대답만 하지 마라. 그리고 절대. 그 순간 마당 한쪽에서 똑똑똑 다시 3번 소리가 울렸다. 3사람 모두 동시에 고개를 돌았다. 그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한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른 시간이잖아. 이 시간엔 안 오는데.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서둘러 돌아가며 이렇게만 말했다. 밤이 되기 전에 집 밖에 있지 마라. 나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마당을 정리하던 중 땅속에서 반쯤 묻힌 오래된 돌판을 발견했다. 돌판에는 흐릿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조심스레 흙을 털어내자 글자가 드러났다. 세 번의 부름에 세 번의 대답이 돌아오면 우물은 열린다. 몸이 굳어버렸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내 등 뒤에서 낮고 축축한 속삭임이 들렸다. 두 번 남았다. 어릴 적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마을이었다. 경북 북부 깊숙한 산골, 안개가 낮게 깔리고 밤이면 개 짖는 소리조차 멎어버리는 곳. 그 마을의 서쪽 끝, 오래된 회나무 숲 안쪽에 버려진 우물 하나가 있었다. 우물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우물이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나는 늘 밤마다 우물 근처를 지날 때면 이유 없이 소름이 돋곤했다. 29이 된 나는 도시에서의 삶이 무너져 내려 결국 고향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반년이 지났고 집은 비어 있었다. 문지방에는 먼지가 켜켜이 쌓였고 부엌에는 곰팡이 냄새가 섞인 눅눅한 냄새가 배어 있었다. 집을 정리하며 머릿속에는 고향을 떠나기 전 들었던 이상한 이야기들이 자꾸 떠올랐다. 특히 어머니가 돌아가기 전날 내게 했던 마지막 말. 그 우물소리 절대 대답하지 마라. 못 들은 척해라. 들리더라도 너는 모르는 거다. 어머니는 마치 그 말을 하자마자 숨이 끊어질 것처럼 숨을 헐떡였다. 나는 그 말이 아직도 이해되지 않았다. 며칠 뒤 나는 오래된 짐을 정리하다가 어머니 방 낡은 서랍 속에서 작은 나무함을 발견했다. 무당이 쓰는 부적들이 잔뜩 들어 있었고 그중 하나는 검게 타 들어가 있었다. 손에 쥐는 순간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다. 마치 누군가 바로 등 뒤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것 같은 기분. 그때였다. 집 밖에서 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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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적인 이상하게도 세 번씩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비에 젖은 나무 판자가 흔들리는 소리 같기도 했지만 어딘가 사람의 발걸음 소리와도 닮아 있었다. 그러나 발소리라기엔 너무 느렸고 너무 무겁고 마치 땅속에서 울려 나오는 것처럼 탁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텅 빈 마당, 비는 내리지 않았고 바람조차 불지 않았다. 그러나 소리는 계속됐다. 또각 또각 또각. 소리는 집 쪽이 아니라 회나무 숲 방향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어머니가 생전에 금지하던 바로 그 장소, 버려진 우물이 있는 곳. 나는 그 순간 팔에 돋은 소름을 쓰다듬으며 문을 닫았다. 그러나 닫힌 문 뒤에서도 소리는 더 또렷하게 들려왔다. 마치 내가 무시하는 것을 알아차리기라도 한 것처럼. 그날 밤 잠들기가 어려웠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 너머에서 텅텅텅 하는 낮은 울림이 들렸다. 다른 소리와는 확연히 달랐다. 이건 우물 벽을 안에서 두드리는 소리였다. 나는 숨을 멈췄다. 그리고 마치 내 숨소리를 따라하는 듯한 누군가의 아주 얕은 숨소리가 방 안에서 섞여 들려왔다. 하! 아니었다. 숨이 아니라 속삭임에 가까웠다. 듣지 마라. 들으면 열린다. 누가 말한 건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른인지 아이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 목소리는 내 방 안에 있었다. 나는 침대 옆을 더듬으며 불을 켰다. 순간 모든 소리가 싹 사라졌다. 마치 전원이 꺼진 스피커처럼. 나는 헛것을 들은 걸까? 그러나 심장은 방금 전까지 누군가가 내 귓가에서 속삭이던 것처럼 요동쳤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 3명이 집을 방문했다. 그들은 내 얼굴을 살피더니 미세하게 눈빛을 교환했다. 마치 예상한 반응을 본 듯. 밤에 소리 들렸지? 마을 어른 중 한 명이 입을 열었다. 무슨 소리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되묻자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3번씩 끊어지는 소리. 우물에서 나는 소리다. 나는 대답 대신 침을 삼켰다.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가 말했다. 대답만 하지 마라. 그리고 절대. 그 순간 마당 한쪽에서 똑똑 똑 다시 3번 소리가 울렸다. 3사람 모두 동시에 고개를 돌았다. 그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참백해졌다. 한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른 시간이잖아. 이 시간엔 안 오는데.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서둘러 돌아가며 이렇게만 말했다. 밤이 되기 전에 집 밖에 있지 마라. 나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마당을 정리하던 중 땅속에서 반쯤 묻힌 오래된 돌판을 발견했다. 돌판에는 흐릿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조심스레 흙을 털어내자 글자가 드러났다. 3번의 부름에 3번의 대답이 돌아오면 우물은 열린다. 몸이 굳어버렸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내 등 뒤에서 낮고 축축한 속삭임이 들렸다.
두 번 남았다. 징가에 내려서는 순간 습한 공기가 코끝을 찔렀다. 비도 오지 않았는데 땅은 축축했고 바람은 고요했다. 그 고요 속에서 아주 먼 곳에서 둔탁한 소리가 울려왔다. 텅 한 번. 마치 지하 깊은 곳, 수십 년은 잠겨 있었을 공간이 무너져 내리듯 낮고 둔탁한 진동이 발목을 타고 훑고 올라왔다. 나는 숨을 삼키며 오래된 돌진의 가장자리에 손을 얹었다. 가스란 이끼가 손바닥에 달라붙었다. 그리고 그 순간, 텅, 두 번째. 지금까지 단 두 번의 소리. 노인은 세 번 울리면 끝난다고 했다. 끝난다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이제야 진심으로 실감이 났다. 나는 깊은 어둠의 바닥을 들여다보았다. 징 속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나를 향해 올라오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철썩. 빛도 없는 곳에서 물이 일렁였다. 그리고 이어서 텅! 세 번째. 진동이 내 발끝에서 종아리, 허벅지 등을 타고 머리끝까지 밀려왔다. 그 순간 징 안에서 누군가의 손이 위로 튀어오르는 듯한 착각에 몸이 굳었다. 아니, 착각이 아니었다. 물 위로 스멀스멀 떠오르는 세 개의 손자국. 마치 사람 손이 아닐 만큼 길고 비틀린 손가락. 그 손가락들이 물결을 긁으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진벽을 타고 올라오는 그림자가 보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뒤에서 바람 한 줄기가 스쳤고 등골을 타고 알 수 없는 소름이 일어났다. 또각, 발자국 소리. 사람의 발소리 같은데 무언가 어긋난 리듬. 나는 급히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됐다. 또각, 또각. 근처에 놓인 오래된 나무판이 흔들렸다.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 내려오지 않았구나. 나는 숨이 얼어붙었다. 누구죠? 대답은 없었다. 대신 징 속에서 거품이 올라오며 희미한 형체가 떠올랐다. 어린아이처럼 작은, 그러나 얼굴은 없는, 아니, 얼굴이 지워져 있는 형체. 눈, 코, 입이 있어야 할 자리에 검은 구멍만 움푹 파여 있고 그 구멍들 사이로 물이 뚝뚝 떨어졌다. 나는 뒤로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다. 그때 사당 쪽에서 방울소리가 울렸다. 짤랑짤랑 무당이 천천히 나타났다. 흰 한복 위에 붉은 끈을 둘렀고 이마에는 붉은 점이 찍혀 있었다. 그의 손에는 방울이 든 작은 채찍. 그리고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듯 날카롭고 고요했다. 이제 시작이로구나.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나는 급히 물었다. 저 징에서 뭐가 나오는 거죠? 저게 대체 뭐예요? 무당은 내 말을 듣지 못한 듯 그대로는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말했다. 사라진 아이들이다. 이 마을은 오래전부터 태어난 아이를 징에 바치는 풍습이 있었다. 부정한 기운을 달랜다며, 마을을 지킨다며. 그러나 진짜 이유는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너희 집안 때문이다. 나는 심장이 뚝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저희 집안이요? 무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의 조상 중 한 명이 잘못된 의식을 택했고 그 대가로 첫째 아이를 대대로 징에 바치기로 약속했지. 너의 어머니도 피하지 않았어. 그러나 너를 낳은 순간 오래된 약속은 깨졌다. 나는 숨을 몰아쉬었다. 어머니가 날 숨겼다는 건 그 때문에? 그래. 그래서 징 아래가 너를 부른 것이다. 너는 대가를 치르지 못한 첫 아이니까. 징 속에서 또다시 거품이 펑하고 터졌다. 그리고 더 많은 형체들이 떠올랐다. 눈이 없는 아이들, 입이 없는 아이들, 얼굴이 찢겨나간 아이들. 그들은 하나같이 긴 손가락을 징 위로 뻗었다. 살갗이 불어터진 퍼진 파란 손가락 끝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나는 주저앉았다. 왜 저를? 무당이 조용히 말했다. 네가 왔기 때문이다. 오지 않았다면 이 일은 끝나지 않았겠지. 그는 방울을 크게 흔들며 주문을 외웠다. 적혈, 봉결, 풍제, 도환. 진 속의 형체들이 일제히 비틀며 소리를 질렀다. 입이 없는 아이들은 몸 전체로 울부짖었고 소리는 바람 속에서 변형되어 퍼졌다. 도와줘. 추워. 너도 오라. 우리와 함께. 나는 귀를 막았다. 그러나 그 목소리들은 내 머릿속에서 직접 속삭이는 것처럼 계속해서 들려왔다. 그 순간 무당이 외쳤다. 뒤를 보지 마라. 지금 보면 너는 그들에게 끌려간다. 그러나 나는 들리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소리를 듣고 말았다. 아들아.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 목소리는 분명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아들아, 돌아와라. 어서 내려오렴. 나는 고개를 들었다. 찡 건너편, 달빛 아래 어머니가 서 있었다. 아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얼굴을 한 무언가였다. 피로 번진 두 눈, 찢어진 입가, 축축한 한복.
그리고 양손에서 흐르는 물, 징에서 올라온 것처럼 흠뻑 젖은 모습.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아들아, 널 데리러 왔다. 무당이 소리를 질렀다. 그녀가 아니다.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된다.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질 않았다. 숨도 쉬기 힘들었다. 징 속에서 아이들이 일제히 손을 뻗었다. 그리고 그 순간 잉 아래에서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솟구치며 마치 수십 개의 팔다리가 얽힌 괴물이 올라오려는 듯 물이 폭발적으로 튀어올랐다. 철썩! 나는 밀려난 바람과 수압에 뒤로 넘어졌다. 무당은 급히 방울을 내리치며 붉은 종이를 공중에 뿌렸다. 그 종이들이 공중에서 타오르며 불꽃처럼 산산이 흩어졌다. 도망쳐. 지금이 아니면 다 잡아먹힌다. 나는 정신없이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징 근처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손은 길고 비틀렸고 손톱은 날카롭게 갈려 있었다. 손가락 끝에서 떨어지는 물은 피처럼 붉게 보였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뛰었다. 그 순간 인 속에서 들린 모든 목소리가 하나로 뒤섞여 터져 나왔다. 대가를 내놔! 마을 사람들에게 그 우물은 금기였다. 그러나 금기란 지키는 이보다 어기는 이로 인해 오래 이어지는 법이다. 그날 밤 나는 결국 우물 가장자리에 다시 앉았다. 바람도 없는 밤이었는데 오래된 지붕에서 사각사각 나뭇가지 긁히는 소리가 귀 뒤에서 반복됐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도 누군가 내 바로 뒤에서 숨죽여 서성거리는 느낌이 지독하게 생생했다. 나는 조심스레 몸을 뒤로 돌렸다. 없다. 그저 어둠뿐. 그러나 어둠 속에서 눈 두 개가 떠 있었다. 사람의 눈처럼 생겼지만 흰자가 깨끗하게 없어지고 동공만 까맣게 부유하는, 마치 불에 탄 사람의 마지막 남은 시선처럼 어둡고 번들거렸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 순간 바로 뒤에서 들렸다. 턱! 어깨 위로 무언가 축 늘어지는 감각. 손이었다. 차갑고 물에 몇 번이고 잠겼다 꺼낸 듯 질퍽하게 젖어있는 손. 되돌아보려던 순간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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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우물에서 다시 3번의 두드림. 그 소리에 반사적으로 시선이 우물로 향하는 순간 등 뒤에 있던 그것이 내 어깨에서 천천히 손을 걷어갔다. 그리고 바로 귀 옆에서 속삭였다. 열어줘. 나는 반사적으로 뒤돌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바닥에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젖은 발로 그곳에서 한참 서 있었던 것처럼. 나는 급히 집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런데 집 안은 처음 들어왔을 때와 달랐다. 벽에 걸려있던 오래된 족자가 반쯤 뜯겨나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신발장 문도 벌어진 채였다. 그리고 내가 가장 충격을 받은 건 식탁 위였다. 물에 젖은 발자국 2개, 그것도 성인 남성의 발 크기쯤 되는. 물이 흐른 지 오래되지 않은 듯 반짝였다. 나는 얼어붙은 채 뒷걸음질 쳤다. 그러다 방 한쪽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숨소리를 들었다. 후! 후! 마치 누군가 젖은 옷을 입은 채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듯한 소리.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러나 더 무서웠던 건 그 숨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바람? 아니다. 짐승? 절대 아니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그것이 모습을 드러냈다. 문틈 사이로 삐죽 고개를 내밀며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반들거리는 눈동자 2개가 천천히, 너무 천천히 나를 향해 고개를 기울였다. 그리고 입술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중얼거렸다. 열어달라고 했잖아. 나는 비명을 목까지 삼킨 채 뒤로 넘어졌다. 그 순간 집 전체가 흔들릴 만큼 강하게 똑똑똑. 이번엔 우물 소리가 아니라 내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딱 3번. 똑같은 간격, 똑같은 리듬. 나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문을 바라봤다. 문틈 아래로 물이 스며들고 있었다. 문틈 아래로 번져 나오는 물은 처음엔 한 줄기였지만 점점 넓어지더니 방바닥에 얇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차갑고 금방이라도 살갗을 베어낼 만큼 싸늘한 물. 나는 온몸이 굳은 채 그 물이 흘러오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문 밖에서 누군가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있었다. 쓰. 바람도 없는데 그 숨소리가 물결처럼 집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 소리만으로도 폐 속이 서늘하게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똑! 똑! 또 3번, 또 3번. 이제는 더 이상 우물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다. 문 밖, 아주 가까운 곳. 손바닥으로 힘을 거의 주지 않은 듯한 가벼운 두드림. 그런데도 온 집이 떨려왔다. 나는 문 쪽으로 다가갈 수 없었다. 다리를 움직이려 하면 마치 바닥에서 손이 잡아당기는 것처럼 몸이 무거워졌다. 그때 문틈 아래로 흘러들던 물이 갑자기 멈췄다. 그 순간이 더 무서웠다. 멈춤은 예고다.
결정적인 무언가가 오기 직전의 고요. 나는 무심코 뒤를 돌아봤다. 집안 어둠 속 방 한가운데에 사람 형태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아까 방 안에서 웅크리고 있던 존재가 이번엔 곧게 서 있었다. 물에 젖은 긴 머리칼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축 늘어졌고 얼굴은 어둡게 잠겨 표정조차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눈만은 보였다. 까맣다. 흰자는 존재하지도 않는 듯 동공만이 불씨처럼 번들거렸다. 그 눈이 마치 곧 열릴 문을 기다리는 표정처럼 문과 나 사이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들렸다. 이제 열어도 되지? 목소리는 분명 남자였다. 그러나 그 음색은 사람이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혀와 성대가 따로따로 움직여 붕 떠 있는 소리 같았다. 부서진 기계가 말을 따라하는 듯한 울림. 문 안쪽의 물이 잔잔히 떨렸다. 나는 숨을 죽였다. 그러자 문 밖의 존재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열리기 전까지 기다릴게. 그리고 모든 소리가 뚝 끊겼다. 고요. 너무 완전한 고요. 그것이 더 기묘했다. 외풍도 빗소리도 집이 삐걱거리는 소리도 사라졌다. 세상이 통째로 멎은 것처럼. 나는 긴장한 채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런데 서서히 들려오기 시작했다. 똑똑똑. 이번엔 천장에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소리. 나는 천천히 위를 올려다보았다. 천장 한복판이 젖어 있었다. 그 젖은 자국이 사람 손바닥 크기만큼 동그랗게 번져 있었다. 방금 전 내 집 안에 있던 그림자. 그것이 천장 위로 올라가 있는 걸까? 물이 계속 떨어졌다. 그리고 물방울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어느 순간 두 개가 되었다. 똑똑 똑똑. 서로 반박자 어긋나게 떨어지는 두 개의 물방울. 나는 그 패턴을 깨달은 순간 등골이 얼어붙었다. 두 명이다. 그 순간이었다. 천장에서 무언가가 길게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축축한 손가락이 천장 안쪽을 훑고 지나가는 듯한 소리. 그 소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러자 방 한가운데 서 있던 젖은 그림자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축 늘어진 머리칼이 흔들리며 바닥에 물방울을 뚝뚝 흘렸다. 그리고 그것이 혀가 없는 인간처럼 입을 벌렸다. 입술은 벌어졌는데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우물 아래에서 울리던 바로 그 음성이 그 그림자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열어줘. 나가게 해줘. 목소리는 남성이었다. 하지만 분명 남자의 목소리를 가진 존재는 아직 문 밖에 있었다. 천장 속의 소리도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있는 그림자도 나를 향해 한 걸음 내딛었다. 세 군데. 우물에서 온 존재가 세 방향에서 나를 향해 오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숨을 쉴 수도 움직일 수도 없었다. 그때 문이 스스로 삐걱 열렸다. 나는 머리를 돌렸다. 문틈이 벌어지고 바깥 어둠 속에서 젖은 발 두 개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발 위로 어떤 남자의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다. 표정이 없었다. 눈동자는 까맣게 타 있었다. 그 입술이 아주 천천히 괴상하게 찢어지며 움직였다. 드디어 만났네. 남자의 입에서 새어나온 그 한마디는 마치 지하 깊은 곳에서 울려 올라온 것처럼 무겁고 끈적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드디어 만났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발목 근처에서 차가운 물기가 올라붙는 느낌이 들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내 발 주변에 고여있던 얕은 물이 어느새 손가락 모양으로 변해 내 발목을 움켜쥐고 있었다. 젖은 그림자, 천장에서 긁히는 소리, 문 밖의 남자. 어디로 도망쳐도 이미 벗어날 곳은 없었다. 문턱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온 남자는 온몸이 젖어 있었고 마치 물속에서 오래 떠 있었다가 나온 시체처럼 피부가 창백하게 부풀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느리게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내 뒤에 서 있는 젖은 그림자와 시선을 마주쳤다. 그 순간 그림자가 미세하게 떨렸다. 마치 주인을 알아본 것처럼.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물소리도 바람도 천장의 긁힘도 모두 순간적으로 사라졌다. 그 짧은 정적 속에서 남자가 입을 열었다. 너도 아직 못 나왔구나. 그 목소리는 안타까움과 조롱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나는 그들의 관계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방 안의 온도는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 속에 차가운 물이 들어오는 것 같았다. 문 밖에서 들어온 남자는 기가 막히게도 방 안에 있는 그림자를 향해 마치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형제를 대하듯 부드럽게 말했다. 같이 나가자. 그 순간 천장에서 들려오는 긁힘이 멈췄다. 그리고 천장 한가운데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갔다.
무거운 무언가가 두 팔과 두 다리를 이상하게 뒤틀고 늘어뜨린 채 천장에서 떨어져 바닥에 부딪혔다. 쿵, 그것은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등과 팔, 다리가 모두 뒤쪽으로 꺾여 있었다. 마치 좁은 틈을 억지로 기어다니다가 뼈마디가 거꾸로 굽은 듯한 모습. 팔다리가 고양이처럼 뒤집힌, 그러나 얼굴은 인간의 형상을 한 존재가 바닥에서 드르륵 소리를 내며 몸을 일으켰다. 그 존재는 고개를 틀어 문에서 들어온 남자와 방 안에 젖은 그림자 둘을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세 존재가 동시에 나를 바라봤다. 나는 숨을 삼켰다. 세 존재가 한꺼번에 입을 열었다. 열어줘. 나가게 해줘. 너도 같이. 세 겹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남자의 낮고 축축한 음성, 그림자의 비어있는 울림, 그리고 천장에서 떨어진 존재의 뒤집힌 호흡 소리. 나는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물이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방 안은 어느새 쿰쿰한 흙냄새, 썩은 물의 냄새로 가득해졌다. 남자가 내 쪽으로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이 바닥을 밟을 때마다 바닥의 물은 마치 심장 박동처럼 한 번씩 크게 출렁거렸다. 남자가 손을 내밀었다. 물에 젖은 살점이 불어오른 손. 우리 모두 우물에서 올라왔어. 그 속삭임에 내 등골 전체가 얼어붙었다. 남자는 내 얼굴 가까이에 얼굴을 들이대더니 입술을 길게 찢어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냈다. 너도 부른 적 있지? 그 말에 나는 숨이 멎었다. 그는 안다. 내가 정말로 한 번이라도 밤에 장난 반 호기심 반으로 그 우물을 들여다보며 했던 말. 누가 있나요? 들리면 대답해 주세요. 정말 귀신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 사소한 말들이 부름이 되었던 걸까? 남자가 내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숨소리만으로 속삭였다. 부른 사람은 책임을 져야지. 그리고 남자의 웃음과 동시에 천장에서 떨어진 존재가 기괴하게 뒤집힌 팔로 바닥을 짚으며 고양이처럼 빠르게 내 쪽으로 기어왔다. 방 한가운데 서 있던 젖은 그림자도 마치 실루엣이 녹아 움직이는 듯 바닥을 슥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세 존재가 동시에 나를 향해 손을 뻗는 순간 우물에 3번 두드리는 소리가 집 안에서 울렸다. 똑, 똑, 똑. 이번엔 우물에서가 아니라 바로 내 뒤에서. 등 뒤에서 울린 3번의 두드림은 우물에서 들리던 그것과 똑같은 리듬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너무 가까웠다. 숨을 들이쉬는 순간 내 목덜미 바로 뒤에서 차갑고 축축한 호흡이 스며드는 듯했다. 나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거기에 우물 뚜껑이 있었다. 말이 되지 않았다. 이 방 안에는 그런 것이 있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확실히 존재하고 있었다. 방바닥 한가운데에 마치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둥그런 돌뚜껑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돌뚜껑이 내가 바라보는 동안에도 계속 흔들리고 있었다. 똑, 똑, 똑. 이번엔 더 강하게 방 안의 세 존재, 천장에서 떨어진 뒤틀린 존재, 물에 젖은 남자, 그리고 흐릿한 젖은 그림자. 모두 동시에 돌뚜껑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남자가 낮게 중얼거렸다. 오네, 드디어 오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기쁨과 두려움이 섞인 이해할 수 없는 감정으로 떨렸다.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몸의 모든 근육이 돌처럼 굳어 있었다. 숨을 계속 쉬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돌뚜껑이 조금 들렸다. 바닥 아래의 어둠 속에서 가늘고 길게 물에 젖은 손가락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뚜껑의 한쪽을 밀어 올렸다. 돌이 끽 하고 갈라지는 소리.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 손가락은 사람의 것과 비슷했지만 너무 길었다. 손톱은 검게변에 길게 자라 있었고 피부는 물에 부른 듯 축축했다. 그 손가락 다음으로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새 손가락이 나타났다. 그리고 마침내 뚜껑이 완전히 밀려나갔다. 방 안의 모든 존재가 숨을 멈췄다. 어둠 속에서 여성의 얼굴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머리카락은 젖어 길게 늘어졌고 눈은 고여있는 물처럼 반투명했다. 입술은 파랗고 갈라져 있었으며 턱 아래로는 물이 끊임없이 떨어졌다. 그녀는 우물 속에서 막 올라온 것처럼 온몸이 젖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목이 부자연스럽게 2번 꺾여 있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 목이 앞쪽으로 꺾인 채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나와 눈이 마주쳤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입에서 물이 주르륵 쏟아지며 가느다란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불은 컨 너야. 내가 무심코 뱉었던 그저 장난 같은 말들. 누가 있나요?
대답해 주세요. 귀신 있으면 한번 보여줘요. 그 모든 말이 그녀에게 도달했던 것이다. 그녀가 더 깊게 올라오자 여태까지 방 안에 있던 새 존재가 일제히 뒤로 물러섰다. 마치 그녀보다 아래 단계의 존재인 듯. 그녀는 우물에서 완전히 몸을 빼내더니 기어 올라온 손을 바닥에 짚었다. 그때 그녀의 팔에서 절단된 듯한 흉터가 보였다. 칠흑 같은 홈이 팔꿈치 아래에서부터 손목까지 이어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우물 속에서 그녀를 강제로 끌어내리던 순간 팔이 거의 떨어져 나갔던 것처럼. 그녀는 다 일어나지도 않은 채로 몸을 비틀어 나를 향해 움직였다. 천장에서 떨어진 뒤틀린 존재가 갑자기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도망쳐!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다. 우물에서 기어나온 여성은 목이 꺾인 상태 그대로 괴상하게 웃었다. 그리고 물소리가 뚝 끊겼다. 방 안의 시간 전체가 멈춘 것처럼 모든 사운드가 사라졌다. 그녀는 나에게서 한 뼘도 채 안 되는 거리에서 멈추더니 붉게 부어오른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내가 나를 깨웠으니까 이제 네가 내 대신 내려와. 순간 바닥이 꺼졌다. 내 발밑에서 우물의 어둠이 입처럼 벌어졌다. 나는 균형을 잃고 깊고 차가운 어둠 속으로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끌려 내려가기 시작했다. 손으로 바닥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끝마다 차가운 손가락들이 내 손을 붙잡아 아래로 당겼다. 위에서는 새 존재가 날 내려다보고 있었다. 남자는 미소 지었다. 그림자는 떨며 뒤로 물러났다. 천장의 존재는 울부짖고 있었다. 그러나 우물에서 올라온 여자는 그저 조용히 나와 함께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울렸다. 내 목소리였다. 누가 있나요? 그리고 나는 완전히 어둠 속으로 끌려 내려갔다. 차갑고 축축한 어둠이 목까지 차오르는 동안 나는 계속해서 아래로 끝도 없이 끌려 내려갔다. 손가락, 팔, 어깨, 수십 개의 차가운 손이 나를 붙잡고 있었다. 어디서 나타난 것인지도 모를 익사한 자들의 손. 손톱이 살갗을 파고들고 부른 피부가 내 팔을 감싸며 계속 아래로 채근했다. 숨을 쉬려고 몸부림쳐봐도 공기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질식은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 어둠이 가슴으로, 머리로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다. 위에서는 우물에서 올라온 여자의 얼굴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입은 닫혀 있었지만 목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만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었다. 똑똑 똑 3번의 울림. 그 울림은 이제 우물벽 전체에서, 어둠 전체에서, 심지어 내 머릿속에서도 반복되고 있었다. 얼마나 내려간 걸까? 갑자기 발이 디쳤다. 하지만 바닥은 아니었다. 무언가 두툼하고 물컹한 사람의 몸처럼 느껴지는 것. 나는 균형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손끝이 닿은 표면이 부르르 떨렸다. 그리고 바로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따뜻하네. 어둠 속에서도 그 목소리를 나는 알아볼 수 있었다. 우물가에서 처음 들었던 울음 섞인 그 목소리.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있었다.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처럼 보였다. 온몸이 물로 불어 피부가 하얗게 벗겨지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은 우물 아래 깊은 어둠 속에서 나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에 버려져 더 이상 움직일 기운조차 없는 존재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나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같은 눈, 같은 코, 같은 입. 수백 개의 나들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움직이지 않는 얼굴, 그러나 눈동자만은 따라오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물이 입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위에서 여자의 팔이 천천히 내려왔다. 물에 젖은 그 손이 내 머리 위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리고 속삭였다. 자리를 바꿔야지. 그녀의 손이 내 머리를 아래로 누르기 시작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아래에서 수백 개의 나가 동시에 손을 뻗어 내 목과 팔과 다리를 잡아 끌었다. 그녀는 내 귀 바로 옆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내가 나를 깨웠으니 이제는 너희가 나를 대신해야 해. 그리고 순간 나의 의식 전체가 부서지는 듯했다. 어둠이 완전히 꺼진 후 나는 갑자기 바위로 된 바닥 위에서 눈을 떴다. 숨을 쉬고 있었다. 몸도 젖어 있지 않았다.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온 듯했다. 하지만 나는 우물 밖에 서 있었다. 그 우물은 여전히 조용했다. 아무런 물소리도 아무런 울림도 없다. 밤바람이 살결을 스쳤다. 나는 정신을 가까스로 붙잡으며 뒤로 물러섰다.
그때 우물 속에서 아주 작은 울림이 들렸다. 똑, 똑, 똑.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겹쳐 들렸다. 누가 있나요? 그 목소리는 내 목소리였다. 나는 숨이 멎었다. 천천히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다. 깊은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젖어 있고, 눈이 텅 비어 있고, 입술이 파랗게 물들어 있고, 목이 꺾여 있었다. 그것은 나였다. 우물 속에서 내가 나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내가 미소를 지었다. 입술이 움직였다. 이번에는 내 차례야. 우물 뚜껑이 내 발밑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똑, 똑.